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예, 11월의 계획 좀 준비하셨어요? 저는 11월에 약간의 이 쌀쌀함과 추위가 좀 좋더라고요. 11월 좋아하시는구나. 네, 예. 짧게 입지만 트렌치 코트와 가죽 자켓을 좀 입고 네, 넘어갈 수 있구나 이 네. 생각을 해서 좀 좋습니다. 11월 아주 행복한 춥기 전에 쌀쌀함을 즐기시는 우리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오늘은 보는 능력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각. 네, 보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감각 능력 중에 너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네.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본다는 것이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네.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눈은 우리의 뇌의 일부가 피부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원리로 발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건 마치 호기심이 가득한 이 두뇌가 바깥을 좀 보려고 바깥을 향해 망원경을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눈은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감각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눈과 시각에 관련된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싶은 부분들을 그래요?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각하면 본다는 거 그 자체를 알고 있는데 그 네. 외에 또 폭넓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잖아요. 네, 시각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냄새를 맡거나 맛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음식이나 코, 입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식 또한 네. 눈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고 형성되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각 처리에 해당하는 우리 두뇌 영역은 우리 두뇌 전체의 3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30% 이상을 시각 처리해서 네. 두뇌 영역이 차지하고 있네요. 자, 보는 것은 일단 우리 두 눈이 하는 일인데 왜요?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네. 30%까지 이러면서 이 놀라움이 표현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눈의 기능을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눈의 기능은요. 빛의 입자인 광자라는 것이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고 망막에 닿게 됩니다. 네. 이 동공 주변에 있는 갈색 원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홍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동공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공은 8mm까지 커질 수 있고 근데 2mm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동공의 크기는요. 빛의 양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곳인데요. 밝은 곳에서는 줄어들고 어두운 곳에서는 좀 커져야 되겠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커지고요. 호감이 가는 상대를 볼 때도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커져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상대를 볼 때 커지니까요. 상대방이 눈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광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외부 사물의 이미지는 망막에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기 신호는 빛이 망막에 있는 색소에 흡수될 때 발생하는데 색소를 함유한 세포는 망막에 어떤 세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상세포, 원뿔세포라고 네. 하는 이 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들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막대 모양의 이 간상세포는 막대기처럼 생겼고 원뿔세포는 원뿔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각각의 막대세포가 무려 1억 개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원뿔세포는 한 600만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은 뭐 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시각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눈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음악 한 곡 듣고요.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감을 때 자, 마음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 아기들은 어떻게 얼마나 보는가 하는 건데 시각의 발달은 어떤가요? 발달한다는 게 어떻게 알까요? 네, 처음부터 어른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각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걸 아마 요즘은 아기 엄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기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네. 시력 측정이 어렵습니다. 음. 이렇게 성인은 시력표를 보여주고 얼마나 보이는지를 우리가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기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기의 경우는 눈앞에 주어진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지 우선 측정을 해요. 구별은 일반적으로 아기의 눈앞에 물체를 두 개를 보여주고 아기가 어느 하나를 좀 오랫동안 시선을 두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는지 네. 보는 건데요. 두 자극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기준이 거기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쳐다보면 네. 시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두뇌 활동으로 나타나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건데요. 아기가 눈앞에 주어진 자극을 두뇌에 지각하게 되면 뒤통수의 시각 피질에서 전기 변화가 생깁니다. 네. 아기의 시력을 측정한 바에 따르면 생후 1개월짜리는 한 50cm 떨어진 엄마의 얼굴을 단지 뭔가 있다는 정도로밖에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시력을 굳이 수치로 말해본다면 한 0.05 정도밖에 안 되는 심한 원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갓 태어났을 때는. 네, 하지만 시각적으로 엄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능력은 또 타고난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네, 좀 다르다는 걸 안다는 네. 거죠. 그러다가 생후 한 3, 4개월, 100일 좀 지나게 되면 네. 사람의 얼굴의 윤곽을 알아보고 행복한 얼굴, 웃는 얼굴과 놀라거나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 앞에서 우리는 까꿍하면서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웃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물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시선을 옮길 줄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아기에게 그림자 놀이라든지 혹은 움직임에 대한 놀이를 굉장히 많이 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색채에 대한 지각도 이때 조금씩 발달을 해서요. 빨강, 파랑, 노랑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시력은 생후 한 9개월 정도 걸쳐서 빠르게 좋아지고 1년이 지나면 거의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갓난아이가 있는 침대의 모빌은 흑백
모빌을 맞아, 많이 둬요. 맞아요. 예, 예. 그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모양의 모빌에 달게 되고요. 네. 이제 10개월 이상 되는 아기 침대 위에는 칼라로. 알록달록하고 예, 모양이 좀 다채로운 예, 음. 이런 모빌들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의 시각 얘기하다 보니까 모빌이 딱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지만 그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네, 따라가기도 하고 시선 처리를 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죠. 야, 그렇죠. 모비를 볼 때 생각하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아기 보라고 모빌 네. 예, 선물을 받거나 미리 준비하거나 했었던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자, 옛날 생각하면서 퀴즈 내볼게요. 자, 오늘 퀴즈는요. 네, 오늘은 속담입니다.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의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2번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 속담을 갖고 오셨군요. 네. 참 우리의 그 소중한 속담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퀴즈를 통해서.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의 속담. 1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2번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네, 퀴즈 내드렸었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 때 쓰는 속담은 뭡니까, 선생님? 아마 둘 다 아프겠지만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예쁘다. 자식은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심한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전혀 이 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다가 네.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했을까? 네. 오늘 이 속담을 통해서 한번 왜 그랬을까 궁금해졌어요. 눈에는 아주 작은 티가 들어가도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감각이 너무나도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이 그 정도로 사랑스럽다.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입보다 그죠? 네, 더 예민할 수도 있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야, 그 정도로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1번 정답이었어요. 노래 듣고요. 우리 4부로 갑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차 이고은 박사의 마음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시각 보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우린 진짜 많은 것을 보면서 사는데 인간의 보는 능력 중에 특히 잘 해야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중요성을 꼽으라면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을 저는 꼽겠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요? 네. 왜요? 우리는 대부분 얼굴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네.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표정만으로 순식간에 그 사람의 성격부터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지 불쾌한지 감정 상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네. 따라서 표정을 읽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과 관련된 감정에서부터 자신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우리는 좀 따라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는 바라보는 상대방에 따라 금방 자신의 얼굴 표정도 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내 표정도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음. 이게 우리 두뇌에는요. 사람의 얼굴에 정보만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따로 있는 거죠. 이걸 FFA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 인식 불능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잘해야 하는 능력이면 이 두뇌에 특별한 영역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얼굴을 알아보는 영역이 따로 있군요. 네, 보는 것에 관련된 걸 이 담당하는 두뇌 영역은 굉장히 넓고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얼굴을 잘 알아보는 능력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몰랐네. 네. 안면 인식 불능증 같은 경우는 타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불능증 환자 중에 일부는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눈, 코 혹은 귀 등의 얼굴 세부적인 부분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좀 많은데요. 네. 눈, 코, 입, 귀가 달린 게 얼굴이라고 지각하더라도 그 얼굴이 누구인지 또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은 크게 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겠다,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자식이나 혹은 자신의 얼굴도 누구의 얼굴인지 모르는 경우에 장애도 있고요. 네. 오히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이것이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이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은 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표정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얼굴을 알아보는 데 관여하는 부위는 상당히 넓어서 그 안에서 더 특화된 기능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얼굴이 즐거워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는 구별할 수 있는 환자도 있고요. 반대로 누구의 얼굴인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얼굴의 표정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은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감정을 조절하는 두뇌 영역 중에 편도체라는 곳은 공포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데 편도체만 손상된 환자는 얼굴을 보면 누구인지도 알고 다른 감정은 완벽하게 알면서도 얼굴에 나타난 공포 반응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모르니까. 네.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 컨택이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이건 동물이건 상대방의 시선을 파악하는 일이 생존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포식자나 먹잇감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을 해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공격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들은 대부분 얼굴의 방향으로 시선을 판단해요. 이유는 사람은 흰자위가 있지만 동물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선을 바꿀 때 동물은 고개를 이렇게 바꾸지만 사람은 눈만 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얼굴 방향으로. 네. 그래서 사람은 눈의 흰자위가 크기 때문에 얼굴 방향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방향도 시선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네.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눈은 딴 데 보고 있으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1도의 시선 변화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섬세한 감정과 정교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많이 이제 쓰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편하면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가리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이나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또 시각도 노화가 와서 노안이란 얘기 하잖아요. 네. 저도 스스로 이제 노안이 좀 느껴지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내가 늙었구나라고 느끼는 계기 중에 하나가 시력 감퇴. 네. 라고 해요. 시력은 40대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수정체의 탄력이라고 하는 이 조절 능력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눈의 초점을 바꿔가면서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를 빠르게 보는 작용인데요. 카메라의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절은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는 그런 탄력성이 필요한데 나이가 어릴수록 수정체의 이 탄력성이 좋아서 조절력이 강하고 나이가 들면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력도 약해진다고 네. 해요. 이 조절력이 좋아야 수정체를 두껍게 해서 눈 가까이 있는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작은 대상의 영상을 망막에 맺고 볼 수 있는 최소 거리는 8살 때는 한 8cm, 20세가 되면 10cm이지만 45세 이상이 되면 20에서 25cm까지 멀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60세에서는 훨씬 더 멀어지겠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가까운 걸 잘 보이지 않아서 팔을 뻗어서 보게 되는 노안 현상이 돋보기를 쓴다. 네. 이제. 가까이 오게 만드니까 그렇겠죠. 이런 상태를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눈이 얼마나 젊은지 혼자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책을 바짝 당겨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아직은 네. 눈이 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노안이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백내장도 있고 황반 변성 같은 요즘 현상들이 이 얘기 있죠.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뚜렷한 질환이 없어도 노인이 되면 시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공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눈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어두침침한 곳에서는 시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빛에 대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적응 속도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좀 오래 걸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나이가 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엄청 커진다고 네.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망막 주변부의 신경세포가 감소하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75세 이상의 노인은 시야가 젊었을 때 3분의 2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은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네. 독서 능력도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또, 시력도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시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눈의 운동이 느려지고 중심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독서는 좀 느려지죠. 네.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하셔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 젊었을 때보다는 탄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고요. 독서의 정확성은 젊었을 때처럼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독서 속도를 좀 높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독서가 우리 내면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네. 이 눈 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계속 네. 하는 게 좋군요. 그래서 디지털의 화면이나 네.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이 활자가 있는 그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이 네. 눈의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그런 얘기는 또 오늘 또 새롭게 하는 정보인데 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어린애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영상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네. 저희 엄마도 정말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건 우리 두뇌에 써야 하는 힘을 덜 쓰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눈을 움직이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이건 능력에 해당하는데 이 능력을 적게 써도 무언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 영상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절대로 5분 이상의 영상은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을 만한 능력이 상실됐대요. 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긴 영상도 만들기 어려운 자꾸만 그런- 짧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쇼츠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우리가 넘기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네. 자연을 보고 그다음에 활자를 보는 활자를 그 보는 능력을 거.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 독서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눈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니까 네. 이 새로운 정보 여러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실 뭐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노화 자체가 사람을 참 슬프게 한다.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 기능들이 다 떨어지니까 장점은 없나요? 뭐든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라도 우리가 끼워 맞춰야 응. 어쩔 수 없이 응.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노화에 대해서 좀 좋은 누구나 다가 생각을 만나는. 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마음의 눈은 넓어진다. 또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노안이 오고 볼 수 없게 되는 건 그만큼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린다라는 의미도 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주관적인 정보, 즉 견해를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갖춘 어떤 내공과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화가 주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견해 이 해안을 갖추게 된다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해안을 갖추게 되는 건데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 갖추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맞아요. 멋진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해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시력 장애를 다룬 그 상황을 다룬 영화가 좀 떠올랐었는데요. 네. 저는 제일 먼저는 서편제가 떠올랐어요. 서편제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좀 소중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서편제도 떠올랐고 여인의 향기, 이건 너무 좀 멋진 영화고요. OST가 너무 멋졌어요. 맞아요. 네. 그건 영화 얘기만 들으면 딱 음악이 떠올라요. 맞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영화죠. 네. 그리고 2011년에 개봉한 오직 그대만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모르네 내가. 네. 네.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극복해낸다는 점에서 이 영화들이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적응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우리의 감각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감각을 도와가며 발달하고 성숙해 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네. 주변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를 갖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변과 함께 살아내는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갖춘 마음들이 감동적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편제 여인의 향기 오직 그대만을 추천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넓혀서 우리 마음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다음 주도 한번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얘기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레이첼 플란트, Better Place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올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came along,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with me. And you're my favorite thing. Oh, the love that you bring. Well, it feels like I've opened my eyes again, and the colors are golden and bright again. There's a song in my heart, I feel like I be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